안녕하십니까, 꼬기학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약회사 마케팅 담당자 PM은 누구인가 한번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M은 프로덕트 매니저의 이제 약자고요. 어떤 회사는 CM, 카테고리 매니저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BM, 브랜드 매니저라고 부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은 회사들이 마케팅 PM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제가 PM으로 좀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 PM은 기본적으로 시장조사, 제품 기획이라 하면 제품 이름부터 어떤 그 포장 이런 거 전부 다 같이 기획을 합니다.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겠죠. 회사의 디자인팀과 홍보팀과 같이 해서 그 제품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정책도 같이 이제 만들어서 유통을 어떻게 하고, 뭐 도매나 병원의 어떤 마진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함께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영업부에 이제 교육을 해서 의상사님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지를 이제 하고요. 실제 제품도 이제 우리 영업사원들 교육을 또 시키고, 또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또 프레젠테이션, 세미나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도 PM이 직접 가서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보통 마케팅은 많은 또 예산을 쓰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비용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마케팅 PM이 합니다. 정말 PM이 할 일이 많죠. 네. 그래서 PM을 피말려 이런 약자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회사에 또 PM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 많은 투자도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PM이 이제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요. 또 솔직히 이제 PM이 한 명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정말 제품의 수익성이라든가 시장 점유율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을 해주는 수많은 영업사원들이 정말 도와주고 함께 할 때 그런 시너지가 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PM이 한 명이 뭐 잘했다 해서 제품이 뭐 그게 성공과 실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PM이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PM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PM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업무 효율성이 기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ETC PM을 제가 주로 현재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전문약 PM 같은 경우는 주로 전문약 영업부에서 리크루팅을 합니다. 즉, 그 전문약 영업사원 중에서 PM들을 많이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90% 정도는 전부 다 제약 영업을 해야 마케팅 PM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그 마케팅 PM을 좀 염두에 두고 싶다, 그럼 반드시 영업을 해야 PM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제약회사 PM이 정말 제품의 최전선에서 제품의 정보를 관리하고 중요한 그 내용들을 전략들을 세팅하기 때문에 우리 PM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그 회사에서는 잘 그 선택을 해서 PM을 이렇게 뽑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PM은 사실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기획과 연출과 리더 역할도 하고요. 또 많은 임원들과 또 사장님 앞에서 또 제품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전략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때로는 경영자적인 태도와 또는 그런 그 역할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PM의 어떤 업무 범위고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M은 대내적으로는 뭐 임원, 또 영업부서, 뭐 재정부서, 훈련부서, 또 여러 가지 개발 학술부서를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또는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키닥터, 중요한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또는 약사회나 의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그분들과 또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또는 도매나 어떤 각종 그 광고 에이전시 또는 마케팅, 그 메디컬 마케팅 플랜 하는 그런 회사들과 또 협력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고 실제 프로젝트를 추진시킵니다. 그래서 마케팅 PM이라는 건 굉장히 그 가운데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많은 부서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PM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과 시장에 대한 거의 완벽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마케팅 PM이 어떤 약학 전문가들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약사들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PM들이 비전공자죠. 비전공자들이 이제 PM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학습하고 배워서 전문적인 PM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케팅 PM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 능력, 아무래도 이제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한 거죠. 또 컴퓨터 이 자료들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마케팅 PM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리적 설득력도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 실제 이런 PM들이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어떤 제품에 대한 전략들을 분기적으로 또는 1년에 한 번, 또 매달 어떤 자료들을 만들어서 경영진과 임원들한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가 들어가냐 한번 살펴보면 그 어떤 실제 경쟁 환경을 분석하죠. 어떤 타 경쟁사들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내 제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선생님들이나 또는 고객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짜고 우리 제품은 어떤 포지셔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세미나를 할 것인가, 심포지엄을 열 것인가, 아니면 학회랑 어떤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업사원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만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 만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최종적으로 이런 플랜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현장 가서 지도도 하고 직접적으로 마케팅 PM들이 가서 디테일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있는 반응들을 가지고 다시 전략들을 정말 다시금 보고 새롭게 세팅해서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 마케팅 PM이 하는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PM들이 실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제약 영업사원의 경력을 가지고 마케팅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케팅 PM이 되고 싶은 분들은 제약 영업사원에 대한 경력을 쌓거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우리 ETC PM, 우리 전문약 PM이 되기는 쉽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식품 PM이나 일반 약품 PM, 또 의료기기 PM은 그냥 다른 트랙이죠. 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ETC PM, 전문약, 처방약 PM들은 이런 루트를 통해서 경력을 쌓고 이제 PM이 됩니다. 그래서 PM의 역할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제약회사 PM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PM이 되는 것도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PM의 경력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